요즘 몸이 좀 이상하네. 엄마, 그럴 때는 센터장님에게 물어보면 돼요. 모르시면 손해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년생활정보센터 센터장입니다. 가려움이 단순히 피부 문제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밤마다 팔과 다리, 등, 손발이 참을 수 없이 가렵고 아무리 로션을 발라도 낫지 않는다면 그것은 피부가 건조해서만 생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3주 이상 가려움이 계속되고 밤에 더 심해지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피부 속 깊은 곳에서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몸속 장기가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피부가 건조하지. 겨울이라 그런가 보다. 샤워를 자주 해서 그런가 보다. 연고 바르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여러분, 피부 겉에 아무리 좋은 것을 발라도 해결되지 않는 가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려움은 피부 바깥이 아니라 몸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늦기 전에 내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병원에 가야 할 때를 놓치지 않도록 돕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가려움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가려움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떨어질 때 생기는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증상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몸 전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우리 몸의 콩팥은 혈액을 걸러주는 정수기 필터 같은 장기입니다. 하루 종일 몸속을 돌아다니는 피 속에서 노폐물과 필요 없는 수분을 걸러내고 그것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콩팥이 지치고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빠져나가야 할 노폐물이 몸속에 남습니다. 혈액 속에 쌓입니다. 그리고 그 노폐물은 피부와 신경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지독한 가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가려움은 보통의 피부 가려움과 느낌이 다릅니다. 모기에 물린 것처럼 한 부위가 간지러운 것이 아니라 온몸이 불편하고 밤에도 심해지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부 겉이 아니라 속에서 가렵습니다. 살 안쪽에서 뭔가 기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등뼈 주변이 미칠 듯이 가렵습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이 뜨겁고 간지럽습니다. 이런 느낌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건조증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세 부위, 정강이와 발목, 등과 날개뼈, 주변 그리고 손바닥과 발바닥이 유독 가렵다면 반드시 몸속 문제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위는 정강이와 발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만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겁고 발목이 붓고 정강이가 당기면서 가렵다고 하십니다. 이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래 서 있어서 그렇겠지. 나이가 들어서 다리 순환이 안 되나 보다. 살이 좀 쪄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정강이와 발목이 붓고 가려운 증상이 반복된다면 콩팥이 수분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의 물이 소변으로 잘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남은 수분이 몸 안에 고이게 됩니다. 사람은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수분은 아래쪽으로 내려가 다리와 발목 주변에 쌓입니다. 그래서 정강이가 붓고 피부가 팽팽해지고 그 부위가 가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해보셔야 할 간단한 확인법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편하게 두시고 정강이 뼈 안쪽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십시오. 살이 별로 없는 뼈 옆부분을 천천히 10초 정도 눌렀다가 손을 떼는 겁니다. 손을 뗐을 때 피부가 바로 올라오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자국이 움푹 들어간 채로 한동안 남아있다면 단순한 살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 안에 수분이 고여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종이 있으면서 가려움까지 함께 있다면 피부과 연고만 바르면
버티지 말고 내과에서 콩팥 기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변량이 줄었거나 소변에 거품이 많거나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부위는 등과 날개뼈 주변입니다. 등 가려움은 정말 흔합니다. 손이 잘 닿지 않다 보니 효자손을 쓰는 분들도 많고 병 모서리에 등을 비비는 분들도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밤마다 등을 긁어줄 사람이 없어 더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피부에 특별한 발진도 없고 두드러기도 없는데 등 깊은 곳이 계속 가렵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 노폐물과 미네랄 균형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부와 심경이 예민해지면 등, 특히 날개뼈 주변이나 척추 주변이 깊숙하게 가려울 수 있습니다. 이 가려움은 피부 표면을 긁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살짝 긁다가 나중에는 점점 세게 긁게 됩니다. 효자손으로 긁고 거친 수건으로 문지르고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등을 지지듯 씻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여기에 콩팥 기능까지 떨어져 있으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은 긁힘이 염증으로 번지고 심하면 피부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등이 가렵다고 해서 계속 긁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특히 피가 날 때까지 긁는다면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대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가볍게 닦아주고 샤워 후에는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려움이 오래 지속된다면 단순 피부 문제로만 보지 말고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통해 몸속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부위는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손바닥이 가려우면 많은 분들이 주부습진을 떠올립니다. 발바닥이 가려우면 무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로 습진이나 무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과 발바닥이 단순히 간지러운 정도를 넘어서 화끈거리고 밤에 이불 속에 들어가면 더 심해지고 손발끝이 뜨겁고 불편하다면 간과 콩팥의 문제를 함께 생각봐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간과 콩팥은 해독과 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이 처리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콩팥이 노폐물을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면 몸속에 불필요한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이때 피부 끝부분,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처럼 감각이 예민한 부위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손발이 뜨겁고 가렵다고 해서 술을 마시거나 몸에 좋다는 건강즙이나 약재를 함부로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운이 없으니 보약을 먹어야겠다. 피를 맑게 해야 하니 민간요법을 해봐야겠다며 이것저것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간과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몸에 좋다고 알려진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약을 복용 중이거나 당뇨와 고혈압이 있거나 콩팥 수치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 건강보조식품도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음식이나 민간요법으로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가려움이 오래가고 손발이 뜨겁다면 먼저 검사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몸이 가렵고 찌뿌둥하면 찜질방에 가서 땀을 쫙 빼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과한 사우나와 뜨거운 탕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몸속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건강한 사람은 물을 마시고 회복하면 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수분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콩팥은 혈액이 충분히 흘러야 일을 할 수 있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탈수로 인해 피가 부족해지고 혈류가 줄어들면 콩팥은 더 큰 부담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려움이 있다고 뜨거운 물에 오래 들어가거나 사우나에서 오래 버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시원하고 개운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가려움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가려움이 있는 분들은 샤워도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를 세게 밀거나 거친 수건으로 문지르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가려움은 더 심해집니다. 가려움이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3주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 밤에 심해지는 가려움,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깊은 가려움, 정강이 부종과 함께 나타나는 가려움, 등과 날개뼈 주변의 깊은 가려움, 손바닥과 발바닥에 화끈거림이 동반된 가려움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정강이와 발목의 가려움, 그리고 등과 날개뼈 주변의 깊은 가려움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몸속 독소와 신경 자극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해지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으며 피부 안쪽에서부터 타고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문제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가려움을 참다 못해 자기도 모르게 몸을 망가뜨리는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뜨거운 물로 몸을 지지는 습관입니다. 가려우니까 뜨거운 물로 샤워를 오래 하고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탕에 몸을 담그고 심지어 찜질방에서 땀을 빼면 시원해질 거라고 믿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려움을 더 악화시키고 심지어 콩팥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습관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만났던 60대 중반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원래 피부가 예민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부터인가 밤만 되면 등이 간질간질하고 정강이가 따갑게 가렵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로션을 바르셨습니다. 그래도 낫지 않자 뜨거운 물로 샤워를 오래 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뜨거운 물을 끼얹으면 잠깐은 시원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집 샤워로도 부족해서 동네 찜질방을 거의 매일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뜨거운 탕에 오래 들어가고 사우나에서 땀을 빼고 나오면 몸이 개운해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개운함은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몸속에서는 아주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기는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원래 우리 피부에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얇은 기름막이 있는데 뜨거운 물과 강한 열기가 그 보호막을 다 벗겨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뜨거운 자극 때문에 뇌가 잠시 가려움을 덜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피부는 훨씬 더 메마르고 예민해집니다. 결국 밤이 되면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한 가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뜨거운 물을 찾게 되고 또 긁게 되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 과정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땀을 과하게 흘리면 몸속 수분이 급격하게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몸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은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능력이 이미 떨어져 있습니다. 몸속 물이 부족해지면 혈액은 점점 끈적해지고 콩팥으로 가야 할 혈류도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몸속 독소는 더 빠져나가지 못하고 피부 신경은 더 자극받게 됩니다. 즉, 가려움을 없애려고 갔던 찜질방이 오히려 가려움을 더 심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르신도 결국 어느 날 새벽 극심한 어지럼증과 탈수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몸은 바짝 말라 있었고 혈액 검사에서는 콩팥 수치가 급격히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하신 말씀은 저는 땀 빼면 독소가 다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땀으로 빠져나가는 독소의 양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땀을 빼면 몸속 수분만 부족해지고 남아있는 독소 농도는 더 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움이 심한 분들은
절대로 뜨거운 열기로 몸을 지지듯 관리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행동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려워서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하는 습관, 등을 벽이나 기둥에 문지르는 행동, 떼수건으로 빨갛게 밀어버리는 습관, 효자손으로 피가 날 때까지 긁는 행동, 이것들은 잠깐 시원할 수는 있어도 결국 피부와 신경을 더 망가뜨립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은 상처도 쉽게 덧나고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무서운 점은 가려움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기 시작하면 몸 전체 회복력까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밤새 긁느라 잠을 설치고 깊은 잠을 못 자게 되면 몸의 염증 조절 기능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피부 신경은 더 예민해지고 가려움은 더 심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밤마다 긁다가 지쳐서 새벽에 겨우 잠들고 아침에는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겁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낮에는 괜찮은 것 같으니 병원을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밤에 심해지는 가려움은 몸이 보내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정강이와 발목, 등과 날개뼈 주변, 손바닥과 발바닥에 화끈거리는 가려움이 함께 있다면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피부를 자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샤워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짧게 하셔야 합니다. 비누도 강한 제품보다는 순한 제품을 사용하시고 샤워 후에는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 피부 장벽을 보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실내 공기입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을 강하게 틀어놓으면 공기가 너무 건조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피부 신경이 훨씬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침실에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밤 가려움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손톱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가지만 가려움이 심한 분들에게 손톱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긁다 보면 피부가 찢어지고 상처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손톱은 짧고 둥글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피부를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려움이 오래 지속된다면 절대로 혼자 참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3주 이상 계속되는 가려움, 밤마다 잠을 깰 정도의 가려움,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깊은 가려움은 반드시 몸속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단순히 피부가 가려운 이유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무심코 넘겨왔던 몸의 신호가 사실은 콩팥과 혈액, 그리고 몸속 장기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려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렇다. 겨울이라 건조해서 그렇다. 로션 바르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몸은 절대로 이유 없이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특히 밤마다 잠을 설칠 정도로 가렵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등 깊은 곳이나 정강이 안쪽, 손발 바닥이 화끈거리듯 간지럽다면 그것은 피부 겉이 아니야. 몸속에서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피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필요 없는 물질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빠져나가야 할 독소가 몸속에 남게 되고 그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피부 신경을 자극하면서 참기 힘든 가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피부를 아무리 긁어도 속이 가렵다고 표현하십니다. 피부 아래에서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해지는 이유는 밤에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몸속 염증 물질과 독소가
피부 신경을 더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깨서 긁고 아침에 보면 피가 나 있을 정도로 피부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 가려움을 해결하려고 오히려 몸을 더 망가뜨리는 행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하고 때를 세게 밀고 효자손으로 피가 날 때까지 긁고 찜질방에서 땀을 빼면 독소가 빠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의 착각일 뿐입니다. 뜨거운 열기는 피부 보호막을 무너뜨리고 몸속 수분을 빼앗아 가려움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 과한 탈수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은 더 끈적해지고 콩팥은 더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결국 독소는 더 빠져나가지 못하고 피부 신경은 더욱 예민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려움이 있을수록 중요한 것은 강한 자극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샤워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짧게 하셔야 합니다. 샤워 후에는 피부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셔야 합니다. 실내 공기도 너무 건조하지 않게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가습기나 젖은 수건만으로도 밤 가려움이 훨씬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손톱은 반드시 짧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긁다가 피부가 찢어지면 염증과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밤마다 심해지는 가려움, 정강이와 발목에 붓기, 쉽게 피곤해지는 몸, 소변 거품이 오래 남는 증상, 손발이 화끈거리며 잠을 설치는 증상. 이런 변화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마지막 순간까지 참습니다. 그래서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기능이 상당히 떨어질 때까지도 큰 통증 없이 버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은 이미 내 몸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가렵다고 넘기지 마십시오. 내 몸이 왜 이런 신호를 보내는지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혼자 참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면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알아차리고 관리하면 충분히 늦추고 지켜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밤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 가렵지 않게 하루를 보내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래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오늘부터는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십시오. 피부를 괴롭히기보다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습니다. 부디 듣기 전에 그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